국부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길을 제시하셨다. 국제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조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식사하십니까? 오늘 심연 사연도 조금 뿌려놨는데 오늘 시간 안에 방송 못할 것 같은데. 아, JLPT 듣기가 아리까리했어요? 저도 듣기는 거의 망한 것 같아요. 듣기는 어려웠는데 저는 독해를 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시아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승만도 KO난 전처가 있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KON에서 그렇다? 이승만도 조선혼, 제2혼, 뭐 대한제국혼 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죠. 일본 뉴스 같이 듣기 방송 어떻냐 이렇게 말하네요. 그거는 채널을 하나 더 따서 해야 돼요. 주제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왕의 일본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저번에 사랑해요 번뇌왕 재밌어요 번뇌왕. 정원영님 1000캐시 기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번뇌왕 재밌어요 번뇌왕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000캐시 감사하고요. 베타님한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짜리다니 반갑습니다. 번화입니다. 배탈이 제가 자꾸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것 같아서 요새는 저걸로 먹고 있습니다. 그 뭐죠? 생수로. 내성발톱만기님 반갑습니다. 번뇌양님 유튜브가 장난이에요? 왜 자꾸 쉬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 저번에 JLPT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가봅시다. 원조 국결 그 승만계와 우리의 국모국 오스트리아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네요. 잠시만요. 약간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다 녹으면 맛없어. 프란체스카 여사가 장수를 하셨었고 표정에 표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 이승만이 그 국결했을 때 그럴 수 있죠. 가봅시다. 조지아론이 국결론으로 존나 웃겼는데 가봅시다. 오늘 2024년 6월 30일에 떨어진 조지아 직항 개통 예정 소식.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미온니 이키타이 이분이 아마 해외여행 갤러리인데 이분이 그 일본 쪽 그 정보를 많이 뿌리셨던 약간 국결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사갤에도 가끔 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네요. 한국하고 조지아 하늘길이 열렸다. 기사네요. 김동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객 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 신설. 여객 화물 공용 운수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지아랑 한국 사이에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맞나? 하여튼 비행기가 주 7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항으로. 원래는 직항이 없어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드는 생각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어려웠는데 조지아를 간 다음에 러시아로 이렇게 육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 양국 항공회담에서 합의 판명 공유로 제3국 항공사도 참여 가능하다. 제3국 항공사도
한국 조지아 항공 여기를 다닐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선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싼 게 늘어날 수도 있죠. 날모강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본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네요. 일본에서 살고 싶지 왜 안 살고 싶어? 가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국 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전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회담에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케테반 살루크바드제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교통 및 물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아, 이름은 어렵네요. 우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지금까지는 조지아가 직항이 없어서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해서 가야 됐는데 조지아 직항 열리면 대박인데. 조지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지아가 1년 365일이 아니라 364일 거기에 살 수 있는 게 비자가 없이도 그냥 한국인은 우선 됩니다. 조지아에 가면은 364일을 숙소만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살아도 돼요. 다른 나라처럼 비자를 뭐 유학 비자라던가 뭐 결혼 비자라던가 이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래서 364일을 있다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렇게 근처에 육로로 닿는데 자동차를 타고 잠깐 갔다가 다시 조지아로 돌아오면 새로 갱신돼서 다시 처음부터 1일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거의 계속 살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비자 없이 360일이에요? 364일이 아니야? 360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죠? 그러면 그걸로 시간을 딱 맞출 필요는 없잖아. 딱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날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여자 꼬셨으면 마누라나 여친 데리고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든 뭐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그 근처가 미인이 많다고 하던데. 아제르바이잔 뭐 해가지고 3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좀 그런 생각 들던데. 일본 이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선 조지아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러시아로 갈 때는 비행기 값이 쌀 거 아니야. 싸겠잖아. 아무리 봐도. 거기 주변 3국 돌아다니면서 마누라를 하나 얻어온 다음에 일본으로 취직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360일이라도 그냥 다른 나라 국경만 넘어갔다 오면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 조지아에 직접 물어본 정보예요. 울루스부카님 가시려고 바로 알아봤구나. 조지아 미인 많았던데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미인이래요 이게. 조지아 미녀상 해가지고 올랐어요. 이게 조지아 미인이래요. 엄청난데? 약간 슬라브 혈통인 것 같은데? 캅서스가 맞는가? 무슨 서스인데? 캅카스, 발칸반도? 예쁜 거 보고 있으세요. 저 아이스크림 마저 먹을게요. 펭귄 부동산님 헉 하면서 놀라셨죠? 갬성님 반갑습니다. 바다입니다. 3개월 무비자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안 물어보더라도 라오스 같은 나라도 3개월 무비자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태국 넘어갔다가 오면은 다시 초기화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네요. 비자 기준이 타국을 나갔다 들어오면은 초기화 된다는 거죠. 캅카스다, 캅카스. 코카스스는 아닌 것 같아. 냉면스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저쪽 동네는 여자들이 이쁜 건데 이기이기끄끄 이번 생은 태어날 장소를 잘못 고른 건지 뭔지 모르겠노 크크크크. 니콜라스 알롱달롱님 1000개씩 기부 감사합니다. 베타 진사한테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저쪽 동네는 여자들이 예쁜 건데 이기기 이번 생은 태어날 장소를 잘못 고른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떻게 보면 잘 고른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돈 짱짱하게 번 다음에 그 단련된 남성성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야 내가 너 책임질 건데 결혼하면 안 돼? 딱 있을 때 여자가 좋다고 그래. 뭐가 잘못됐어? 이 한국 코인도 아직 그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도 있잖아. 코카서스나 캅카스나 발음 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네요. 아 그래요? 코카서스랑 캅카스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몰랐네.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님 반갑습니다. 번화입니다. 포구구님 반갑습니다. 번화입니다. 아 오셨어요? 조지아론 이거 꼭 읽어보세요. 앞에 조금 땡겨가지고 보면 됩니다. 물을 따뜻하게 끓여서 그 설탕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 배탈이 예방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잘 고른 거죠. 저기 분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니까 한국 경제력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가봅시다. 와, 씨, 엄청난데? 엄청난데? 이게 조지아 미인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금발이고, 금발에 팔아주는 이건 브루넷이죠? 브루넷. 약간 검은 머리죠? 걸캅스라니, 무슨 소리야. 아, 가자!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지. 막걸리 순사님은 우라돌격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튀르키예 위쪽이 발칸반도고 옆쪽인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쪽이 코카서스네요. 그러면 코카서스네? 코카서스가 원래 그 백인 혈통을 말하는 거죠? 아, 개쩌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러시아 가지 말고 조지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조지아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물 한 모금 마시고죠. 엄청난데 이거는? 왜냐면 조지아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며 여성들은 존경의 기사도적인 형태, 여성들은 양생자와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애기 키우는 사람이랑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집에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여성이 한다. 소위 육체노동 분야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명시적인 분업은 없다. 예를 들면 광업 분야 같이 이제 육체노동 남자가 하는 일은 남자만 한다 이거예요. 동상의 조지아의 어머니 카를레스 데다 또는 어머니 카르틀리라고 불리는 그 위 언덕에 있는 기념비에서 써있다. 트빌리시는 아마도 그러한 국가적인 성격을 가장 잘 상징할 것이다. 왼손에는 친구들을 맞이하는 와인 한 그릇을 들고 있고 이 여성상이 어떤 상징으로 돼 있나봐요. 친구들을 맞이하는 와인 한 그릇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적에게 뽑힌 검이 있다. 조지아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은 여왕 타마르 대왕이다. 최근 역사에서 조지아 여성들은 다양한 직책을 얻을 수 있었다. 군대는 국가의 소규모 공군의 몇 안 되는 전문 전투기 및 헬리콥터 조종사 중에 하나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군 헬기 조종사를 할 수 있다.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소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문화 군대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여자를 걸러야 돼요? 잘 모르겠어. 뭐 김치와 바게트 뭐 거기도 프랑스잖아. 정확히 모르겠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시를 걸러야 돼. 외국 여자 예뻐. 도시만 걸으면 돼, 제가 봤을 때. 근데 도시 여자들도 여성적이고 정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랑 그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그러면은 뭐 사귀는 게 뭐가 잘못했어. 제가 앞에 말했잖아. 사랑이 전부라고. 사랑이 오리지널이다.
니콜라스 알롱달롱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어딜 가든 걸스캔도 애니띵이 확실하노. 이렇게 말하네요. 코카서스가 대체로 예쁘다. 이렇게 말하네요. 발칸반도면 슬라브 플러스 바이킹 혼혈이라나? 이렇게 말하네요. 무슬림 프랑스 여자는 합격이냐? 우선은 저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선 여자가 좀 순종적이어야 돼. 자기가 결혼하려면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순종적인 쪽이 좋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봅시다. 유럽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 성문화가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유명하다. 조지아의 젊은 여성들은 보통 남자를 만날 때 항상 자기 동성 친구를 같이 데려오는 걸로 유명했다. 항상 혼 전에 막 만져버리고 이상한 짓 못하게 항상 자기 동성 친구를 데려오게 돼 있다. 이는 조지아가 한때 외부인들을 보기 힘든 산악지역에 폐쇄되고 고립된 마을이 많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다. 조지아의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러시아인이거나 우크라이나인이거나 벨라루스인 아니면 이란인이다. 조지아 사람들은 절대 비키니를 밖에서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무슬림이네, 이거는. 거의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슬림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네요. 구전통적 기독교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벨라루스인 아니면 이란인 관광객이라고 보면 된다. 이란인보다도 보수적이다? 대단하네요. 보수적인 성문화가 EU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보수적인 성문화이기 때문에 EU 가면은 문란해지니까 EU 가입을 안 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와. EU의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인권, 소수자 존중인데 LGBT의 적대적인 조지아의 문화가 EU 가입 심사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국내의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LGBT를 싫어하기 때문에 EU를 가입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LGBT는 더럽지. LGBT는 싫어할 수 있지. 이제부터 커피는 조지아 커피만 마신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 중에 개털일 때 한참 연하의 귀족 출신인 프란체스카를 꼬셨습니다. 위대한 국부님, 국결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네요. 순종적인 거 원하면 이란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셋이 붙어 있는데 세 군데 다 여자들이 예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대단하네요. 한국 남자가 조지아를 가면 유리한 점 이렇게 말하네요. 이건 아까 말한 거죠. 2015년 6월 출입국 관련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국민은 조지아에서 1년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조지아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이나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대중집회나 과도한 전도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가서 종교 활동할 건 아니니까. 애국보수 조지아다 이렇게 말하네요. 리알토님 반갑습니다. 번화입니다. 냉면 스립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조지아 좋네. 옳게 된 나라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되게 몽환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네요. 파키스탄 눈빛이 엄청나던데. 여자분들. 매력적이던데. 조지아는 얼마 전에 조지아 집권당이 성소수자 억압법을 내놨습니다. 근본 그 자체입니다. 와, 엄청나네. 조지아 엄청난 나라네. 와, 저희가 포교 활동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조지아의 성문화에 대한 증언입니다. 조지아의 성문화는 보수적인가요? 문화 자체가 너무나 보수적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자들도 대부분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이분이 조지아 분인가봐요. 이분이 조지아 분인가봐.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순결을 지켜야 된대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무슨 말이야? 혼전 순결이지. 지구상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와, AI 큰부 보정빨로도 못 쫓아가는 얼굴이다.
얼굴 실화냐?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데요? 조지아도 러시아 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와, 지리노 엄청나노. 이렇게 말하네요. 정조관념 있네. 아, 조지아 가야겠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여성 특징. 그루지아라고도 부르죠. 조지아 소녀의 외모 특징. 놀라운 얼굴 특징.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얼굴 구조다. 조지아 여성들은 보통 긴 모양 얼굴과 함께 높은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전반적인 외모에 귀족적인 모습을 제공한다. 귀족적인 모습이다? 좀 예쁘긴 한 것 같은데. 예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들의 눈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지만 주로 갈색에서 녹색 또는 헤이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시선의 깊이와 강도를 더하는 두꺼운 눈썹을 자랑한다. 미인이네? 그냥 미인이란 이야기네? 고급스러운 머리. 조지아 여성의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은 그들의 머리카락이다. 일반적으로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감미롭고 두껍고 부피가 크고 물결 모양의 그것은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외모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신비감을 더한다. 거기다 조지아 정교래요.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대물 그놈님 반갑습니다. 보나입니다. 12한 여상들만 보다가 이건 와 이렇게 말하죠. 그루지아라고 부르면 싫어할걸요. 조지아라고 불러준 최초의 나라라 한국 무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동상체격? 동상체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체격 측면에서 그들은 힘과 우아함을 모두 반영하는 날씬하면서도 구부러진다는 게 그 커브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S자 몸매를 말하는 것 같아요. S자형 몸매로 키가 큰 경향이 있다. 이는 좋은 유전학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루틴과 결합된 다이어트 습관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에 따른 증거다.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다.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와, 계속 좋은 것만 나오는데? 독특한 피부톤. 그들의 피부톤도 매우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도자기 인형을 닮은 공정한 안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이 인구 집단 자체의 유전적인 다양성으로 인해서 지중해 분위기를 발산하면서 약간 그을린 피부를 자랑할 수 있다. 이건 서구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자기 인형을 닮은 공정한 안색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저는 하얀 사람을 좋아합니다. 침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네요. 침 좀 삼키고 가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죠. 그것도 몬타나님 제가 인사드렸나 모르겠어요. 번합니다. 캬, 큰 부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짓이노.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패션 감각 봅시다. 패션은 외부 세계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정체성의 정의에 크게 기여한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한 고급스러운 세련된 스타일을 기대하며 각 의상을 실제로 개인적인 스타일의 진수를 독특한 표현으로 만듭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순수했는데 3년간 애 없이 인플루언서 하니까 나그한 패치화되고 애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펭귄 부사장님도 하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네요. 조지아 여성의 성격 특성. 이렇게 너무 판타지만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좀 과한데. 따뜻하고 친절하다. 조지아 여성들은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환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타고난 친절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때 항상 도움의 손길을 빌려주거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환영하는 자연은 또한 훌륭한 호스트로 해석되며 특성 자연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 같은데 내추럴 이런 것 같은데 누구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실시간 채팅이 실시간으로 삭제돼요. 엄청나게 저를 검열하고 있는 모양이죠. 가족 가치에 대한 강한 감각. 와!
이거는 노게에 대한 완전한 카운터 펀치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네. 너무 이색이 판타지스러워서 현실성이 없는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랑 저기 동네에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든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커피의 조지아는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와, 조지아 가고 싶어지네. 모든 것이 K랑 반대네. 이렇게 말하죠. 가족은 조지아 여성의 삶의 중심이다. 그들은 노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와, 시월도 없죠. 형제 자매 및 친척들과 강한 유대를 소중하게 여긴다. 전통적으로 돌보는 어머니와 헌신적인 아내로 자란 이 여성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생활의 도전과 전통적인 가족 역할의 균형을 능숙하게 맞추고 있다. 멋있는데? 여성성이 보존된 엘프섬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엄청나네? 완전히 카운터펀치인데 비교가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탄력적이다. 그들의 부드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회복력은 그들의 가장 강한 특성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들은 정신을 잃거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고난에 직면한다. 어떤 폭풍우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파트너로 만드는 특성이다. 와! 사업이 망해도 남편을 버리지 않는다? 고난이 있어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파트너다? 와, 엄청납니다! 강민성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소름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대물 그놈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미국 조지아라고 할지라도 조지아 커피만 먹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도축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와, 엄청나죠? 아, 노게라는 단어를 쓰면 검열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열정. 자랑스럽게 애국적인 조지아 여성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그들의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을 진심으로 포용하면서 그들 자신의 독특한 매력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독립성과 근면한 태도. 전통을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많은 현대 조지아 여성들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계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고향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전에 근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야심차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여성 고정관념. 조지아 여성들은 종종 때때로 아첨하는 반면에 제한적이고 허위 진술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깊은 전통 감각을 가진 치열하게 충성스럽고 가족 지향적인 개인으로 묘사됩니다. 좋은데? 전통 감각의 가족 지향적인 개인. 이거는 한국 남자한테 나쁠 수가 없는데 이거는 100% 좋은 건데? 훈님 반갑습니다. 번아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모든 특성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대중문화에서 그 조지아 여성들은 손님을 위해서 전통적인 식사를 준비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친절한 호스트로 여겨집니다. 이 고정관념은 그 나라의 유명한 한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현대 조지아 여성들이 가정 만들기 이외의 경력을 추구하고 그들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조지아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지하중 지하 한국 노객. 클리어님 첫 개시기 감사합니다. 베타딘 사는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조지아가 저 위에 있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팍 막고 있고 그 지하 중에 지하 저 바닥 어디 용암 멘틀 뭐 4핵 정도의 한국 노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훈님 반갑습니다. 번아입니다. 시험 봤습니다. 그럼 조지아 비행기표 봤는데 왜 다 경유지? 이렇게 말하네요. 그 직항이 아직 안 나왔는지도 모르지. 이제 정부 기관에서 한 게 그거고 직항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지도 모르죠. 나그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로구만.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서 말한 거 특이한 거 있죠? 이 조지아 여성은 그 식사 자리 환대를 잘하는 여성적인 여성이지만 그게 다 하는 건 아니다.
적극적이고 경력을 만들려는 사람도 있다. 제발 이거 알아줘. 물론 여성적이고 식사 자리도 하지만 적극적이기도 하니까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몬님 반갑습니다. 번화입니다.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직항은 9월이나 10월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네요. 9월이나 10월에 직항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경유로 갈 필요 없지. 9월이나 10월? 저도 예약해야 되나? 저도 예약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세요. 또 다른 널리 퍼진 믿음은 사회적인 기대로 인해서 개인 개발이나 경력 성장보다는 결혼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왕따복인데? 아이, 존나 좋은데? 이거는 나이 든 세대의 특정 개인에게는 진실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젊은 조지아 여성은 가족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교육 발전과 전문적인 업적을 포함한 다양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 기본 베이스는 결혼을 우선시하는 문화다는 거야. 처녀혼 국가고 결혼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하는 게 조지아한테 알려져 있는 흔한 이미지야. 흔한 이미지야. 100%지. 좋지. 존나 좋지. 그러면. 게다가 모든 조지아 소녀들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공통된 개념이 있다. 검은 머리와 눈은 공정한 피부톤으로 보완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이 여성들 사이에서 매력을 정의하는 단일 특성은 없습니다. 검은 머리 서구권에 알려져 있기론 이 조지아 여성이 검은 머리에 흰 피부에 브루넷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직항되면 가봐야지. 경유로는 5박은 무리다 이렇게 말하네요. 뭐야? 모든 여성이 이러한 고정관념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각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벨에서 벗어나서 국적이나 민족에 기반한 선입견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합시다. 약간 개인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가정이랑 결혼이 먼저라고 하는 여자가 더 좋지. 무조건 좋지. 근본은 경력 단절이 아니라 일을 중간에 하기 싫어서 때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조지아 예약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지아 그곳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와인이 근본이라고 하네요. 동방 정교회가 83.4%, 이슬람교가 10.7%,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2.9%, 로마 가톨릭교회가 1%, 불교 및 기타가 2%네요.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지어로는 조지아가 아니라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인이 탄생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나라 조지아를 아시나요? 조지아 정착 1호 한국인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드래그 된 데만 한번 읽어봅시다. 전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에서 조지아는 사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20위 안에 약 10년간 계속 포함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장사하기 좋다고 하네요. 조지아의 위인은 무슨 여왕인가 봅니다. 조지아의 기초는 유튜브가 있네요. 여기 이지 앤 유스풀 조지아어, 쉽고 유용한 조지아어라고 있네요. 조지아 여행을 위한 조지아어 배우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좋습니다. 조지아 케이팝 버프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역시 일본 말고 미국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하네요. 미국이 아니라 조지아 아니에요? 조지아. 여기 조지아는 미국 아닙니다. 여기 조지아는 뭐라고 해야 되죠? 러시아 아래쪽에 있는데요. 조지아 케이팝 우승팀. 젊은 층 최고 인기 케이팝. 팝송보다 뛰어나다. 보내와 방송 야기부 좋다. 시몬님 2000캐시 기부 감사합니다. 베타 인사하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써있는데 이렇게 돼있죠.
번뇌양 그 방송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2000개씩 그 베타딘 하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방송하네. 장기님 반갑습니다. 번호입니다. 그 시험 끝나가지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조지아는 나라예요. 미국에 있는 조지아 주가 아닙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지금 말한 거는 다 조지아 나라입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인 한국 방문의 꿈을 이뤄서 행복해요. 조지아 K-팝 대회 우승팀 욜로. 다 미모가 심상치가 않은데? K-팝 대회 우승팀. 이게 일반인이라는 이야기잖아. 이 미모가 일반인이라는 얘기잖아. 울리 캐슬러님 반갑습니다. 보답니다. JLPT 시험 봤었죠. 그래서 지난주 쉬었었죠. 조지아에서 열린 K-팝 월드 페스티벌 경연대에서 우승으로 방한한 욜로 팀과 방한을 후원한 이광복 월드 옥타 조지아 지회장. 사진 하단 좌측부부터 데부노 자시빌리. 이름은 익숙하지 않네요. 마리 초르고 라시빌. 마리암 차이제. 에카포발리아. 이 사람은 에카포발리아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제일 미인은 마리암 차이제거나 아니면 데부노 자시빌리 씨인 것 같아요. 아, 등급이요? 결과 8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루지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아 장모님이 한국 남자 몸만 와라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뭐야?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한국 남자 처음 본 조지아 어머니. 환호하는 어머니. 한국 남편 몸만 오라고 했어요. 와, 피부톤이 무슨 도자기인데 진짜? 너무 하얀데? 환호했다고 합니다. 우선 환호했다고 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 유튜브에 써있는 걸 읽는 거죠. 집이 없어도 한국 남편만 있으면 된다는 조지아 미녀. 한국 노교분들! 아이, 조금 반성하셔야겠어. 이 정도 미모 되시는 분이 집이 없어도 한국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엄청나죠? 그 어느 정도 뻥튀기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날버강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네요. 짧은 음식이 1분 우주님 그 내용을 어떤 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9월 10월에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이건 뭐 도자기가 아니고 지점토 피부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제가 창백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얗다고? 이렇게까지 하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하얄 필요는 없나? 실제로 봐봐야 알겠는데 와 이렇게까지 하얗다고? 조금 과하지 않나? 이거 보정 아니야? 직접 가서 한번 봐봐야겠는데? 법으로 싱글남 출국 금지 때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7월이네요. 이렇게 말하죠. 조지아를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거 엄준식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가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네요. 아 가시면 뭐가 잘못됐어? 가면 되지. 3만 불 본다 이렇게 말하네요. 3만 불이 뭐예요? 가서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아 아직 협정이 안 됐어요? 아직 협정이 안 됐어? 협정이 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좀 아쉽네. 협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되려고 지금 대화 중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직항이 아니더라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항이면 더 좋지만 우선 처녀운이 기본 문화잖아. 처녀운이 기본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출국 준비 슬슬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네요. 하늘길이 아직 안 뚫렸다? 그러면 경유해서 가버리지 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경유해서 가기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좀 늦게 오세요. 저는 먼저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
일본으로 갈지 조지아로 갈지 벨라루스로 갈지 러시아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올해 한번 나갈 것 같아요. 조지아 가야겠지 이렇게 말하네요. 여가부에서 방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네요. 망할 경유라서 시간 날려먹지만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네요. 가는 거에다 의의를 둔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 조지아 내년이나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럴 수도 있지. 가봅시다. 이거 뭐야. 댓글 반응 엄청납니다. 조지아의 모든 음식은 한편의 시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조지아 음식은 신이 선물한 천국의 식탁이라 불리며 중동, 페르시아, 유럽,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지아의 음식을 영향받았다. 또한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자 현존하는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다. 근본 중의 근본이다. 정확하게는 아르메니아와 함께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국기만 봐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음식 죽여줘요. 이렇게 말하네요. 울리 캐슬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네요. 날모랑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 탈조선만 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직 대화는 오가는 중이라는데 과연 나그안에서 남자들 좋은 일을 해줄까요? 만약에 직항 뚫리면은 조지아 러시 일어날 텐데 이렇게 말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 폴란드 가셨을 때 조지아 음식을 드셔보셨는데 죽여줘요? 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조지아도 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가정식을 해 먹을 생각인데 트빌리시인가 거기가 수도고? 수도가 맞나? 수도는 아마 물가가 비쌀 거고 지방으로 가서 방을 월세 잡아가지고 얻은 다음에 살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나?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되잖아. 예를 들면 제가 조지아에 가서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조지아에 가서 그냥 살면 되잖아. 유튜브 하면 꾸준히만 해도 한 100만원 나옵니다. 꾸준히만 해도 한 100만원 나오고 우선 먹고 사는 정도만 되는데 그 사이에 게임 개발하면 되지 뭐. 게임 개발해서 매출 조금 더 나오면 되고 아니면 채널 키우면 되고 그리고 거별만 조금 안 당하면 한 200에서 300은 벌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나가버릴까? 그냥 여기 살지 말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조지아가 미국 아니라고요? 아, 미국 아닙니다. 미국 아니에요.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그루지아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대충 편도 100만원에 하루 잡으면 갈 수 있네요.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 직항은 여혐이라도 그럴 수도 있죠. 조지아라고 동유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 이왕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누라를 괜찮은 사람을 얻으면 어차피 어떤 직장을 얻어서든 아, 여긴 스물점사냥. 과거잖아 내가 하나 알려주지 미천한. 한남노예들았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사 너희 한남들은 재산몰수 강제 한여운 형벌이 된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불법이란다. 호호. 미래는 개꿀잼. 2023년 보안민국 K 여가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네요. 아, 청캐시기 감사합니다. 베타 인사인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 여긴 2024년 과거잖아. 내가 하나 알려주지. 미천한 한국 남자 노예들아. 다음 대선은 리짜이밍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사 너희 한국 남자들은 재산몰수 강제 K-온 형벌이 된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불법이란다. 미래는 개꿀잼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도망쳐. 이렇게 말하네요. 그루지야? 오, 이렇게 말하네요. 저짓거리 하면 그냥 바로 칼부림이 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바뀐 이유는 러시아식 발음이 싫다고 영어식 조지아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러시아 쪽으로 줄서기 싫다라고 하는 거 같죠? 형벌혼, 크크, 이렇게 말하네요. 형벌이지. 지옥이지, 저렇게 살면은. 댓글 반응 몇 개 더 읽어보죠.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어디까지 뭐 읽었었는데? 뭔 이야기 하다가 잘렸는데? 조지아 여성이라는 확실한 루트가 있어서 이제 유럽 탈조선도 답이 생겼다. 아! 조지아가 EU 가입돼 있나요? 유럽 탈조가 왜 유럽 탈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한데 걔야, 조지아는 EU 연합도 아니고 생겐 조약도 안 맺었고 문화적으로 기독교 근본이 맞긴 한데 서아시아 국가다, 이렇게 말하네요. 유럽 탈조선 하고 싶으면 그냥 튀르키예 여자 만나는 게 더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 종교적으로 튀르키예랑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지아도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어차피 유럽 탈주할 정도면 나름대로 루트 있어서 가는 거일 테니까 국제결혼은 따로 생각이 더 좋으니까. 이 헬조선 낙오한 탈조만 하면 되지 유럽이고 서아시아고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지. 헬조선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훨씬 희망이 보인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네요. 남석이 민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비 인형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네요. 마무롱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튜브 댓글에 형벌혼을 널리 퍼뜨리는 중입니다. 아, 마무롱님! 저희 마교도로서, 테란으로서, 마린으로서, 형벌혼 스캔 부리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마교 천마의 이름으로서, 잘했다고 치아드리도록 하겠어요. 조지아랑 아르메니아. 그곳은 고트다, 이렇게 말하네요. 조지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근래에 서우판가 하는 채널을 봤는데 거기도 재밌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르메니아도 러시아어 15개 국가 중에 하나다. 러시아어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짧은 우주지식 1분 우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존나 무섭다. 아까 그거 2030년 형벌혼 강제 결혼된다? 존나 무섭지. 국내혼이라고 말 안하고 형벌혼이라고 계속 댓글 다니까 워딩 좋다고 칭찬받는 중입니다. 다른 마교도 분들도 국내혼이라는 말 쓰지 말고 형벌혼이라고 쓰세요. 형벌혼. 저희 마교 천마가 얘기한 거잖아. 마교 천마가 얘기했고 지금 마무롱님도 퍼뜨리고 있으니까 KO는 형벌혼이잖아.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가봅시다. 댓글 반응 좀 더 보죠. 드디어 사카르트 벨로가 열리는구만. 조지아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주겔 엠생 새끼들 어쩌고 저쩌고 크크크. 노게야, 개소리 하지 말고 난자나 얼리거라. 살다 보면 뭐 언젠간 쓸지도 모르잖아. 크크크, 이렇게 말하네요. 아줌마 또 심술이야? 크크. 아줌마 닥치고 빤스나 갈아입으세요. 냄새나요. 방구석 도태노기가 발작하는 거 보니까 효과 확실하노. 크크. 그래도 허구한 날 주개를 채우는 아줌마들보다야, 이렇게 말하네요. 짧은 우주 지식 1분 주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웃긴 거는 저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진짜 3년 이내로 탈조선 못하면 진짜 강제 형벌혼에 할 판입니다. 지금 낙어 안에서 좌파 쪽 애들 좌파 쪽 지들이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이 법 만드는 스피드나 자유를 박해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법이 만약에 입법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노인 세대들은 그래 이거 결혼도 안 하고 이거 나라 망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잘하는 일이지 하면서 박수치고 K들은 그래 어디 감히 국제결혼 한다 이 말이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형벌혼을 갑자기 박수칠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개돼지 국가에서 20대 30대 남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눈이 돌아간 쓰레기 나라에서 무조건 한다고. 지금 언론이 문제가 아니야.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노인 세대가
강제 형벌혼 해가지고 자기 딸 팔아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 강제 결혼시킨다고 했을 때 거절할 것 같아요? 거절 안 해. 무조건 지지할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들 갑자기 칭찬하는 놈들 나왔죠? 그거 선동꾼들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개돼지들도 그걸 원하는 거야. 아, 요겐 2024년 11월거 융크에거 집권 끝나고 헬적화되고 국결불법되고 한국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노예 등록증 발급받고 레알 지옥인데 2024년은 아직 평화롭구나. 여러분 늦으면 반항하면 요겐 2024년 11월거 융크에거 집권 끝나고 헬적화되고 국결불법되고 한국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노예 등록증 발급받고 레알 지옥인데 2024년은 아직 평화롭구나. 여러분 늦으면 반항하면 저처럼 깜빵에서 늙어요 탈출아. 2050년 헬조선 깜빵번호 6974님 천캐시 기부 감사합니다. 베타딘 나는데 버텨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여긴 2024년? 시부랄 거 윤크예거 집권 끝나고 헬적화되고 국결 불법되고 한국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노예 등록증 발급받고 레알 지옥인데 2024년은 아직 평화롭구나? 여러분 늦으면 반항하면 저처럼 깜빵에서 늙어요. 탈출하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지금 주민등록증을 노예등록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그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은 군대 징집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발급해주는 식으로 스타일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 복무하기 전에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게 지금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존나 위험한 거야. 노예로 묶이고 싶지 않으면 탈조선하세요. 노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노예 취급이니까 점점 자유를 뜯어버릴 거라고. 울리 캐슬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나가서 저는 우선 IT 쪽이니까 우선 할 수 있고 유튜버도 하면 되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거기서 거기라고 남자 일이 전혀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머두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생에 아우슈비츠 가스밸브 돌린 사람은 형벌혼 당하는 것이다. 주민이 아니라 노예 등록증 이렇게 말하죠. 우선 넘길 일은 아니야. 이 나그아는 한국 남자의 자유를 점점 박해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그 공공기관에서 그 K온 시키려고 세금 지원해준다는 등 뭐 5년만 버티면은 무슨 돈을 얼마 지원해준다는 등 해서 K랑 한국 남자를 자꾸 형벌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거창이라는 데 자체가 K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싫은데 강매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게 점점 강해질 거예요. 점점. 펭귄 부동산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기반이 여기라 이민은 못 가고 조지아 여행 가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럴 수도 있지. 정과범 배우자랑 정과사범이 대통령 한다고 엄대엄치는 상황상 말이 안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산업화 세대도 병신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제 생각도 그래. 마무롱님이 닷설람 방송에 가가지고 그 형벌혼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마교도들이 만든 형벌혼 이슈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주결에 있는 명칭이나 저희 마교도 라이브에서 했던 거를 해서 퍼뜨려 버려. 뭐가 잘못됐어. 다른 데 가서도 퍼뜨려도 괜찮죠. 영주권이 있어야지 경제활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지. 5년을 버티면 도축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도축 당하라고 공공기관이 그런 결혼을 종용하고 있다고. 벗겨 먹으라고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입법부에서 지원해 주고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도축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제 국가에서 탈조선 내야 되는 거야. 위험하니까. 노바드님 반갑습니다. 부담입니다. 헬조선 멸망 시에 한국 남자의 고급 인력 모셔가려고 군침 흘리는 기업들 존나 많아요. 이민갈 국가 언어랑 일할 능력 빨리 습득하세요. 한국 남자 노동력은 세계 제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도 생각 있는 고등학생은 수능 그딴 거보다 외국어 회화 집중해서 성인 되자마자 외국 여자랑 기반 플러스 결혼 동시에 해외에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일 겁니다. 100% 그게 좋지. 나고한 제가 나고한 저거 나왔습니다만, 대학교 나왔습니다만, 대학교 사학재단이나 뭐 학교 재단 새끼들 건물 짓고 리베이트 받아먹고 땅 투기하는 데만 좋지. 그게 뭐 대학교 나온 애들만큼 직장을 만들어줬어요? 걔 좆도 안 만들어줬잖아. 말도 안 되게 그냥 대학교 새끼들 총장 하고 있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만 배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걸 왜 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대학이라는 건 결국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취직 자리가 없어. 근데 뭐들어 대학을 가. 외국어 배워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지금 제발 남자 오기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난리 나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처럼 상위권 남자들 다 이민 갈 거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 전에 북한한테 먹힐라나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 튀어야 돼. 지금 3년 안에 튀어야 돼요. 특히 20대 분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00%지.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분들도 여기에 기반이 좀 덜 잡혀 있거나 해외에서 나가서 일할 뭐 능력이라던가 생각이 있으시면은 빨리 나가셔야 돼요. 좆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에서 한국 남자들을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 남자 한 명이 10명 몫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외국은 빨리빨리 문화나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같죠. 고등교육 받은 거에 비해서 그만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렇지. 지금 젊은 남자 20대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멸시하는 게 존나 웃긴 거라고. 그 윗세대가 그 일자리를 절멸시켜 놓고 있는 자리는 음서제도로 싹 빨아 먹어버리고 그지랄 한 다음에 젊은 애들이 뭐 무능해서 그렇다. 걔 좆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IMF 세대 삼성 나왔으면은 삼성 들어가려면 대학교 나오면 3대1 경쟁률 뚫고 들어갔어요. 걔 좆도 아니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 대학교 졸업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무슨 100대1은 됐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몇십 대 1은 됐어요, 최소. 근데 지금은 몇백 대 1 정도 될 거라고. 3대1? 뭐 경쟁도 아니야. 대학만 나오면 그랬어. 그때는 대학이 의미가 있었어. 지금은 의미 없어요. 저 때도 대학 의미 없는데 저도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교수 틀딱 일자리 만들기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3년 안에는 못 튀는데 점 이렇게 말하네요. 마모님 그러면은 외국어 공부를 하세요. 어디로 쓸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땐 일본이 우선은 편합니다. 일본이 우선은 받아들이려는 스탠스가 있어요. 뭐 호주 이런 데는 조금 영어를 좀 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어를 조금씩 하세요. 하면 돼.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한 건 한 2달 반 정도 됐고, 그 전에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집중해서 한 건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년이면은 거기 가서 일본어로 말하고 하는데 큰 리스크 없을 것 같아. JLPT를 집중력 있게 공부한다고 하면 1년을 늘렁늘렁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은 N3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N3 정도 되면 그게 뭐 중학생 기준이라고 하던가, N2는 고등학생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어휘력 있으면은 생활은 되잖아. 그리고 번역기도 있고. 엄준식님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미국도 지금 고졸 후에 기술 배우는 사드론 빌드가 뜬다고 합니다. 대학 나와서 맥도날드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하러 하냐고. 저야 이미 배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스팀에다 게임 내서 대박 아니면 쪽박 인생 걸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사무직이나 한국 나그한 취직을 생각해서 대학교에 4년 버리느니 그거 그냥 업무할 수 있는 해외 기업으로 지금 젊은 남자 필요한데 언어 능력 키워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일해서 경력 4년 5년 쌓는 게 대학교 4년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일본어 우습게 보시는
보지는 마시고요. 단기간에 몸에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익히기는 쉽지 않은데 영어를 제가 했을 때 그 난이도보다는 한 반절 정도 노력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우선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 뭐 애니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좀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외국어를 많이 힘들어한다고. 왜냐면 그 영어 같은 게 한국에서 12년 배웠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일본어 꾸준히 집중해가지고 하면 가서 생활하는데 뭐 예를 들면 텍스트 읽고 이제 말은 듣기 쓰기 읽기 같은 건 잘하는데 듣기 읽기는 잘하지만 말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보통 많죠. 보통은 말하기는 근데 현지 가서 배워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말하기는 그 여기서 따라한다고 크게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가서 왔는데 어느 정도 JLPT 시험이라도 공부해가지고 왔어. 나 N3요. 그리고 나 외국 공부해가지고 여기 살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해가지고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열심히 잘하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택시가 뭐 3분의 1밖에 못 굴린다고 했나?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5분의 1밖에 없다고 그랬나? 하여튼 없어. 그래서 차를 놀리고 있어. 사람만 오면 돈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 배워가지고 하고 싶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장이 싫어해? 그럴 리가 없잖아. 돈 되는데. 얘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돈을 먹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제가 IT 쪽으로 지금 그 일본 구직을 찾아가지고 보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잠시만요.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노바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미 한국인이 후쿠오카로 일하는 비중도 많아서 한글이 많이 보인다. 한국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네요. 탈조선을 외치면서 아직도 학력을 외치는 건 내가 좆됐으니 니들도 좆되고 뒤로 줄 서라라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번외님, 대학교 졸업이 입사에 도입되는 건 딱 2016년도까지입니다. 이후부터 학력 의미 없어진 지 오래죠. 올해 온갖 자격증으로 도배해도 경력 있는 신입 아니면은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경쟁률 속에서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16년도부터 수능 집어치우고 실무 위주 경력 쌓은 실업계, 산업계가 밥그릇 지키기가 좋아졌고 해외 이민 시의 기술 이민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지금 20대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군대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전산병을 추천합니다. 저는 전산병을 추천해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면 육군, 해군, 공군에 전산병으로 지원하세요. 대학교를 입학까지는 해야 될 수가 있어. 입학을 하면은 학력 기준을 좀 넣어줘가지고 전산병으로 들어가는데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까지만 한 다음에 바로 전산병 지원을 하세요. 전산병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보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암호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산으로 갈 수 있는데 전산으로 가세요. 암호병이 꿀 빤다고 하는데 개조 가는 거 하지 말고 뭐 탐지병이나 감청병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쪽으로 가지 말고 전산병으로 가. 전산병으로 가면 전산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에 보통 실무로 들어갈 거예요. 실무로 들어가는 쪽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어필을 해. 가끔 행정병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야. 실무 쪽으로 가세요. 실무로 가서 거기서 2년 하고 나오면 대학교 4년 공부한 IT 할 줄 아는 사람보다 군대 전산병으로 2년 간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걸 어프로치 해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가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지금 제 지인 중에 20대인데 그 대학교 갈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짧은 우주지식 일본 우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상하게 읽기 쓰기가 안 되고 말하고 듣기가 된 케이스인데 짧은 우주지식 일본 우주님 말하고 듣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셔도 돼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 제가 자료 조사해본 거 내용으로는 말하기 듣기가 되면은 읽기 쓰기가 안 돼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때 1200대 1일걸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최근에 조사해본 걸로는 그렇습니다. IT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제가 우선 IT 경력이 우선 조금 있으니까, 조금 끊기긴 했지만, 하지만, 군대 2년에 나와서 몇 년 해가지고, 합치면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 특이한 거야. 일본 IT 구직을 찾아보는데, 거기에 꼭 그러게 써 있어. IT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6개월 동안 IT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IT를 가르치면서 일본어 N3인가 N4인가 기준을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야. 그래서 그게 통과되기만 하면 취직시켜주겠대. 그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인력 파견 회사 같이 생겼어요. 그 말은 뭐야? 말 되고 IT 되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쓰겠다는 일본 회사들이 오지게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여. 그런 파견 회사를 만들 정도면 한국에서 3개월 안성 IT 교육 이거가 해봤자 중소기업이나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 일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국 거보다 페이가 조금 적거나 조금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돼? 일본 IT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돼버려. 경력이. 그러면은 일본어가 우선 된다라는 기본이고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먹어주는 거잖아. 한국 조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IT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경력이 뭐 대단하게 됩니까? 대단하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 정도로 일자리를 구한다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크레이님 이렇게 말씀하죠. 전산병이 하는 일, 전화선 깔기, 국방망, 내부망, 외부망, 랜선 손보는 일 이렇게 말하네요. 그거는 제이크제이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산 정비병입니다. 전산 정비병은 그거래요. 근데 전산 정비병 했던 일조차도 돈이 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쪽에 전산 운영병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IT 코딩 교육이에요. 군대에서 IT 코딩 교육을 해줘버려. 자기가 전산 정비병으로 안 쓰고 전산 저걸로 쓰면 돼. 근데 군대는 특성상 보직을 정할 수 없게 되고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이 말이야. 일반병으로 지원하는 거랑 전산병으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예 군대 갈 때 루트 자체가 달라요. 지원을 할 때 전산병으로 지원을 하셔서 가져야 돼. 그래서 전산병으로 지원을 해서 가면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섬나라 이주에 관심이 없어서 가능은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네요. 일본 계속 재난경보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네요. 롤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아이비리그 대학교 다니는 중인데 진짜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내양님이 원하시면 학교 인증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롤리님 오늘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징병제 안 하는 나라에서 보면은 한국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군대 경험 이야기해주면 존나 신기해합니다. 애니마토케이님이 아마 일본 계시는 분이었죠? 군대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일본 포함해서 해외 취업 꿀팀 군대 경험 썰풀기입니다. 해외 취업할 때 일본 포함 해외 취업을 할 때 군대 경험이 있다. 나는 충성하는 나라에 충성했었다. 군대 아미 서비스를 했었다. 이게 메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셨죠? 애니마트K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애니마트K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면접 때 군대 썰 풀면은 반응이 오집니다. 저도 취업활동할 때 군대 이야기 존나 했어요. 30곳 중에 28곳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친구도 군대 썰 풀어가지고 일본 대기업 히타치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와, 대단하네?
진짜 지금 1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다. 바로 실행하고 연애도 같이 기반을 아예 해외에서 시작해버리세요. 제 말도 그 말이라고. 나고 하니 미래가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시작하냐고. 여기서 뭐하러 커리어를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일본 IT 회사, 일본 무슨 물류회사, 일본 무슨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했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거기서 꼬여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 돌아오면 그게 마이너스예요? 100% 플러스지. 일본계 회사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야. 인재야. 한국보다 경제 순위가 무슨 뭐 7인가 몇인가 높은 거야. 일본에서 배운 대로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더 잘 돼. 노바디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후쿠오카 포리피토 호텔 가면은 프론트 관리자가 한국인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인들은 신입 견습생들 관리합니다. 이미 탈출 럿이 중국인이나 베트남 신입 견습생들을 이 한국인이 관리를 합니다. 이미 탈출 럿이 시작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라고. 뭐하러 이 쓰레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노예 취급을 하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 나라인데 뭐하러 여기서 살아. 제가 봤을 땐 조지아가 단가가 낮아도 조지아 가서 제가 노가다를 하더라도 이 나관에 사는 것보다 낫다니까. 뭐하러 여기서 살아. 제가 조지아에 가서 노가다를 하고 살아요. 노가다를 해서 뭐 원래 저희가 경력을 안 쌓아놨던 그 몸쓰는 일을 해. 근데 조지아는 여기보다 단가가 낮을 거잖아. 그럼 낮은 데에 가서 일을 했어.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일을 하면 거기서 가정을 꾸려버릴 수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개발도상 한국에 가까운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로스가 아니야. 한국은 법이 망가진 쓰레기 나라야. 나라 자체가 창녀촌이고 마약촌이 돼버렸어. 근데 뭐하러 여기서 살아요? 경력을 딴 데 가서 살아야지. 요즘 외국 나가도 어려울 게 없는 게 번역 사이트들이 너무 좋아요. 적응이 개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 나가서 지금 일본어든 뭐 러시아어든 하나도 모르고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 인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은. 그래서 각오만 딱 서면은 그냥 바로 나가버릴 거예요. 각오 쓰면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모르면 번역기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말 몰라서 번역기로 이야기하자고. 그럼 거기서 싫어해요?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싫어할 거야. 이제 해외 취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좀 느려지니까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제가 어떤 개인 서버 같은 걸 운영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하는 서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는데 이메일 번역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하는데 출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근데 내가 배운 거 토익 모의고사 400점 나오는 영어 개족밥입니다. 제가. 근데 썰라썰라 해가지고 이거는 왜 리젝트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답변이 나와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 하면 다 돼.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울리캐슬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인장님 젊어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번역기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노바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더 재밌는 사실이 이용자가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이메일이 옵니다. 관리자가 한국인이라서 한글로 답변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요즘 DC에서 탈출 막기 기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인 사이에서 인기 없는 직종밖에 못하네. 3등 시민 취급받네. 뭐 이지랄을 하는데 이미 나그 안에서는 5등 시민인데 이렇게 말하네요. 한국 남자들 머리 좋고 기술 좋습니다. 이 유사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짓밟으니까 해외로 간 선배들 많습니다. 해외로 못 간 분들은 꿈을 접고 사그라지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일본이 IT가 뭐 구리다 어쩐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내가 IT 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네요. 학벌 노쓸모입니다. 일할 줄만 알면 돼. 일할 줄만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은 일할 줄 모르는 애 가르쳐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어? 면접 때 군대 썰을 풀어라는 애니마트 K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무조건 해야겠네요. 전 그건 몰랐는데 알게 돼가지고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탈주하실라나요?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무조건 탈주선 합니다. 저는 무조건 탈주선 하고, 뭐라고 하죠? 이 나그아는 멍해를 벗을 거야. 제 자식 세대는. 이 나그아는, 내 아들은 군대 2년 끌려가서 몸 상하고, 개무시 당하고 2년 젊었을 때 자기 인생 날리고 그렇게 안 할 거야. 내 아들은 일본에서 교육을 시키던, 러시아에서 교육을 시키던, 벨라루스에서 교육시키던 20살에 회사 보내가지고 게임 회사 취업시키든 뭐 아니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회사 취업시키든 그렇게 시킬 거예요. 절대 이 나그 안에서 노예 취급받는 경험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노예 취급받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기반이 없어서 바로 못 갈 뿐이지. 이렇게 말하네요. 강민성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제 자식은 이 나라 국민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100%지. 뭐하러 이 쓰레기 나라에서 사냐고.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나라에서 했던 정책 자체가 그거라고. 2개 세대, 40대, 30대, 20대, 10대, 2개 세대. 한 세대를 보통 20년 정도로 잡잖아요. 2개 세대를 거세시켜버린 나라예요. 법으로. 연애하지마. 결혼하지마. 결혼하면 넌 범죄자야. 연애하면 넌 범죄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세대를 거세시켜버린 쓰레기 나라야. 노예로 취급하고 있어. 개쓰레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을 정도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 상황이 어떤 정도냐. 나치랑 뭐가 달라. 이 나그안이 20대, 30대, 10대, 40대까지 남자를 취급하는 이 방식 자체가 나치랑 뭐가 다르냐고. 무조건 밟아 죽일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죄도 아닌 거, 다른 나라에서는 죄도 아닌 거 했는데 죄로 몰아가지고 성범죄자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합의금 몇천 듣고 결혼하면은 재산 반절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해외 미국에서 아무리 결혼소송으로 도축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그한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불륜을 해도 뜯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요. 그런 법원이 있는 데는 없어. 그냥 쓰레기 나라야. 쓰레기 나라기 때문에 저는 나치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 나라가 나치 치하의 독일이랑 페미 한국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뭐하러 여기 사냐고. 연애하지 말고 퐁퐁 도축 결혼해. 초야권론이라고 말하죠. 젊고 기득권이고 돈 많은 새끼들이 언론, 법 이런 거 써서 자기가 젊었을 때 대학교 산지 직송으로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케이들을 물어가지고 싹 처녀 따먹어버린 다음에 너네가 설거지해가지고 뒤지도록 먹여 살려라. 퐁퐁이 되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초야권론인데 지금 이 나라가 그거라고. 뭐하러 여기 살아? 뭐하러 제가 여기서 일 뭐하러 해줘요? 제가 여기에 일하면은 한 달 안에 바로 일 구해가지고 IT 직장으로 짝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내가 여기에 묶일 짓을 뭐하러 하냐고. 제가 나그안에서 구직을 뭐하러 해요? 여기에서 구직을 해서 제가 벌면 얘네가 원하는 국민연금을 내주고 얘네가 원하는 세금을 내줘야 되고 여기 경력이 쌓여서 여기에 종속되게 되는데 제가 뭐하러 나그안에 묵혀있냐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해. 무조건 나갈 거예요. 언더바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치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치 독일은 자기 국민 먹여 살리지 않았나? 나그안보단 낫다. 이렇게 말하네요. 노동력 전 세계 탑이지. 이렇게 말하죠. 어이, 나쁘지 않아. 요아인 마르세이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조건 국제결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국제결혼하고 무조건 탈조선 해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주인장님 미네랄은 많이 모아두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하네요. 저 미네랄은 별로 없습니다. 미네랄 1억도 없어. 5천도 없어. 저 미네랄 5천도 없습니다. 5천도 없는데 제가 탈조선 성공하면은 티베깅을 한번 하면서 제가 몇 푼 들고 있었는지 알려드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갈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갈 의지가 중요해. 지금 오늘 right now 오늘 당장이라도
12월 달에 들어가 있는 JLPT 시험을 보던 아니면 영미권으로 가고 싶으면 그 영어 공부를 하던 러시아로 가고 싶으면 러시아어를 공부하던 아니면 결혼으로 탈조선 하고 싶으면은 그 미프, 탄뎀, 헬톡, 바두, 무슬리마 앱 켜가지고 여자 꼬셔서 바로 결혼으로 영주권 얻어서 탈조선을 하던 간에 우선 나간다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해외 나간다고 일 못해요? 그럴 리가 없어. 왜 못하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 뭐라고 할까요? 아, 당분간은 버텨야 되니까 질문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저희 마교도 분들도 그렇고 다른 주갤러 분들도 그렇고 그 국결 탈조라는 게 멀리 오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종류의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이 아니라고. 멀리 준비하다가 더 빨린다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는 건 선결 조건이고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가야 돼. 저는 최근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국 뭐 잡코리아나 뭐 그런 종류의 구직하는 사이트 있죠. 거기에 주재원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좀 찾아봅니다. 우선 나가야겠어. 러시아든 조지아든 뭐 일본이든 뭐든 좋아. 거기에서 내 직종이 맞는 아니면 내 직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신입이나 경력이나 우선 거기로 갈 사람을 원하는 데가 있나.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지. 예를 들면 러시아 현지 지사에서 IT 직원 누구 구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랑 맞아. 뭐 자바 웹 뭐 그런 거랑 맞아. 가버리지 뭐. 뭐하러 생각해? 남의 돈으로 기술 얻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살면 더 좋잖아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슨 경력 조건 써있을 거 아니에요. 경력 조건 써있을 거야. 경력 5년차 7년차 뭐 8년차 9년차 뭐 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지들은 그렇게 써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개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거기에 넣고 싶어. 근데 거기에 무슨 경력이 필요하니 뭐니 뭐 의지가 돼야 되니 언어 능력이 필요하니 뭐니 좆까라고 하고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밀어 넣은 다음에 나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다. 난 아예 거기로 이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아예 전담을 하고 싶다. 뭐 왜 안 돼? 그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말은 경력 원한다고 해요. 말은 5년차 원한다 그래요. 말은 10년차 원한다 그래. 근데 내가 5년차로 한 다음에 자신감 있게 말해가지고 말이 통했어요. 그럼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탈조선 라이브 주계를 티베깅 해보라.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 해외로 나간다라는 기준을 우선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뭐달아 노예로 살아요. 해외 외국인 노동자 하면 거기 나라에선 귀족 대접을 해주는데. 아무튼 장기 계획 잘 쓰시고 성공들 하시길 이렇게 말하네요. 특히나 탈조선 한다면 이 점은 한식 분식집 하나 정도는 생각해두고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찾아봐야 된다. 분식집이다? 분식집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분식집 생각 안 했는데 저 요리 좀 잘합니다. 저 돼지갈비 잘하고 떡볶이도 잘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식자재를 유통을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업이 해외에 가는 경우 경력직 최소 5년 이상 능숙자를 뽑습니다. 현지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최근에 제가 본 IT 저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본 쪽 지역인데 그 여행사 사이트를 무슨 만드는 뭐 그런 거였어요. 가서 봤더니 제 스펙이면은 돼. 경력은 조금 더 길어야 된다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경력직 2년도 있고 경력직 1년 경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 거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에 와서 살아야 되고 재택 필요 없다. 저는 재택 필요 없는데 거기 가서 살면 더 좋은데? 근데 지금 고민되는 거는 일본에 먼저 가서 한 1년 2년 살아서 적응을 먼저 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마누라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넘어가는 게 먼저냐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이민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 쪽이 요건이 좀 낮아서 좋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주인장님 지금 당장 갈 수 있네요 이렇게 말하네요. 당장 뜨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갈 수 있지 뭐 왜 안 돼?
일본 쪽 료칸이나 호텔 등은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저번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일본으로 구하면은 그거보다 한 레알 해주서는 나치보다 심함. 영화 피아니스트 보면 기술자는 살려두고 자기네 편으로 회유라도 하는데 해주서는 얄짤없이 싸그리 죽여버림. 타노스는 절반이라도 살려주지. 해주서는 파괴신 비루스처럼 전부 삭제시킨다. 도망간다. 헬조선 탈출한다 빠이빠이님 1000캐시 기부 감사합니다. 베타딘 사는데 붙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알 헬조선은 나치보다 심하다. 영화 피아니스트 그 홀로코스트 그린 영화죠. 피아니스트 보면은 기술자는 살려두고 자기네 편으로 회유라도 하는데 헬조선은 얄짤없이 남자기만 하면 싸그리 죽여버린다. 타노스는 절반이라도 살려주지. 헬조선은 파괴신 비루스처럼 전부 삭제시켜버린다. 도망가야 된다. 아 나는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망가야지. 다음 방송은 섬나라에서 하는 거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거기 직장을 구해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넘어가면은 거기 직장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일본 여자가 아니라 러시아나 슬라브 여자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좀 묶이잖아. 저희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 돼요.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일본을 가서 직장을 먼저 구하면은 벌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괜찮기는 한데 안정적이고 좋은데 그 해외에 나가서 마누라를 구할 시간이 1년에 휴가 쓰는 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 리스크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자를 먼저 구해오면 지금 직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여자를 예쁘게 못 구할 수도 있지. 대신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접할 수가 있지. 그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 작은아마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최근에 일본의 페미니즘이 가속화가 된다는데 괜찮은가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일본 좆됐다 선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마케이누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마케이누 때 당했었던 세대들이 그 일본 기득권층 뭐 허리 중추 뭐 40대 50대 60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한 20년 정도는 페미가 들어올 그 페미가 한국처럼 극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섬나라에서 슬라브 언냐를 아내로 맞이하신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둘 다 외국인 신분으로 뭐가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여자를 구해야지. 제가 일본에 갔다 오고 일본 여자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일본 가서 일하면서 전문학교 등록하면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러시아 여자 만나기 쌉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러시아 시골에 가서 얻어오고 싶어요. 욕심이 존나 많아서 그래. 상황상으로는 그 저거를 해야 되는데 마누라는 우선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황이랑 조건에 맞춰서 얻고 싶지가 않아. 무조건 제 의지대로 가고 싶어요. 약간 어렵더라도. 그래서 약간 고민 중이에요. 아라포 꼬라지를 보고도 페미를 한다고요? 크크 이렇게 말하네요. 일본은 4월에 신입을 뽑아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일본이 4월에 졸업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신입을 뽑거든요. 신입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경력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 어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몇 개 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페미가 창궐해도 일본 정치인이 파워가 존나 셉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서드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세컨 임팩트까지는 어찌저찌 일본은 자정작용이 있었는데 서드 임팩트는 워낙 글로벌 문제라 못 버틸 것 같다. 페미가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페미니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덜한 데를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 10년 괜찮을 테 아니면 20년 괜찮을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 뭐 50년 80년 괜찮을 나라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무슬림 국가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러시아 시골 보석들 천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부디 좋은 분 만나시길. 진짜 신세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에반게리온 설이다. 페미가 서드 임팩트가 들어오면 위험하다. 그럴 수도 있지.
경력직이면 보너스 시즌 잘 계산해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거 못 맞춰서 들어가면은 2년 연속으로 보너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너스 시즌이 언제예요, 일본이? 좀 궁금하네요. 엔저일 때 많이 모아놓으면 엔고일 때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엔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한 10년이나 몇 년 모아가지고 그때 탈출해라. 그것도 방법이죠. 노바디님 이리 말씀하시네요. 저 한 달에 일본에 3번 이상 가는데 일본에서 페미 유행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제가 가는 지역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히로시마입니다. 오사카면 한국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페미 유행이 없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구라야. 말이 안 돼. 그냥 한국 미디어, 한국 게시글,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일본 혐오 자체를 일본을 탈출구로 피하게 하는 것 자체를 노예야 떠나지 마라. 노예 제발 일본으로 가지 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나그한 자체가 일본으로 떠나는 남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페미가 제일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게 크지. 러시아 시골 갔다가 진심으로 여권 반납하고 눌러앉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 그래요? 장난한 말이면 근데 제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이잖아. 이제 후반이잖아. 후반인데 러시아 시골에 갔어요. 러시아 시골에 갔어. 그러면 예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10대든 20대 초반이든 그 나라 합법인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말 걸고 친하게 했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 호감도의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다녀오셨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울리 캐슬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나라가 별거 없는 줄 알죠? 섬나라가 만만한 국가가 아닌데 섬나라 일본 존나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유사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도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요. 애니마트 K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본 사시는 분이에요. 크크 페미 크크 일본 삽니다. 일단은 젊은 애들 회사에서 회사 동기들 페미가 뭔지도 몰라요. 들으셨어요? 애니마트 K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페미가 뭔지도 모른답니다. 페미가 뭔지 자체를 모른대. 그런데 무슨 페미가 있어. 다 선동이야. 그냥 한국 언론, 한국 게시글에서 일본을 폄하하는 모든 걸 무시하시라고. 모든 걸 무시하세요. 이 나관은 일본을 적대시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노예 탈출을 제1순위로 막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반일 국뽕 세뇌를 하는 거라고. 나라 자체가 거대한 머슴 점순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20대 중반에 갔었는데 18살 정도로 보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30대 중반이면 거기서 2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괜찮은데?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면은 거기 가서 괜찮은데? 20대 중후반이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노리는 거 나쁘지 않잖아. 가능하잖아. 불가능 아니잖아. 나쁘지 않은데? 일단 표독기가 없고 순수해서 좀 친해지고 진심을 다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여자력이라는 게 있고 한국 여자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한국 여자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역시나 언플이겠군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가? 나도 고세 당했다니. 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냥 저 신기해. 아직도 한국 언론이랑 한국 미디어 뭐 DC 실베 글 이런 거 믿고 있어요? 실베 글 누구 거야? 실베 글 요초 애들이 지배하는 글이에요. 그냥 구도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라 단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나라 단위에. 일본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3이어서 인구를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우선순위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야. 근데 페미니즘 뿌려지기 내비두겠어요? 한국처럼 걔네들은 예산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걔네는 주변 국가를 거지 만들기 위해서 엔화 절하를 해가지고 양털 깎기를 해서 연착륙을 하는 걸 성공한 애들이에요.
나그아는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지그들이 부동산 투기한 거 주워 먹기 위해서 나중에 좆될 거 알더라도 개짓거리를 버려버린 게 나그아입니다. 그럼 나그아 입장에서 지금 젊은 남자를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뜯어야겠는데 얘네가 탈조선하고 군 병력으로 빠지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지. 무조건 안 원하지. 그니까 반일 국뽕을 어마무지하게 세뇌해봤지만 지금 하나의 공동체라는 시점 자체가 괴리되어 버리면서 일본으로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 얘네가 예전부터 여론선동으로 그 나라를 운영하던 새끼들인데 여론선동 지금 안 하고 있겠어요?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 나오는 일본 폄하, 일본을 폄하하기 위해서라면 페미라도 욕하는 선동을 오지게 할 거라고. 좌파이들은 원래 그렇게 하니까. 페미니즘을 예를 들면 윤석열을 죽이고 싶으면은 페미니즘 욕까지라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노제팬을 하기 위해서라면 시진핑 욕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애들이 좌파 선동꾼이기 때문에 구도를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한국 남자가 탈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국 남자가 돈을 저축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국 남자가 결혼을 외국인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국 남자가 해외로 떠나버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큰 그림,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생각하시면 한국 미디어나 그 게시글이나 뉴스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그냥 각이 보이지. 애니마트 K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 페미 사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페미가 뭔지도 노개들이 남염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거야. 페미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거기는 이미 페미 같은 거 해가지고 그 한 세대를 절멸시킨 세대이기 때문에 아래는 모르지. 50대, 60대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일본으로 엑소더스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네요. 그쵸? 얼마 전에 일본 여자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그 K 같다는 말 듣고 한동안 휴방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노계가 독을 그 존나 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이게 3인성호라고 3번 보면은 사람들이 영향 받아버려. 사이사이에 저 거를 봐야 돼. 사이사이에 저 거를